지난 5월 9일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알렉스 카프의 글은 어렵습니다. 마치 철학 에세이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알렉스 카프 대표님께 제가 팔란티어의 주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쉽고 대중적인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팔란티어 주주들과 조금 더 쉬운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서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와 세계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역사의 움직임은 종종 불연속적이며 반세기 이상 동안 세계적인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기억하는 것은 한두 세대만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과 유럽의 전쟁은 이제 안정과 영원한 평화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세계는 동유럽의 핵분쟁 위협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팔란티어가 뭔가 첩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언론들은 유럽에서의 특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핵 분쟁의 위협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안 그래도 팔란티어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의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의 첩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실은 실적 발표 행사장에서도 이 핵분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발에는 이해할 수 있는 목표는 표적화되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추가 확대의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은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죠. 이 원문도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고, 모호하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번역 또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읽어봐도 무슨 문장인지 이해하기 힘든 문장입니다. 유럽에는 올바른 결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과 그러한 해결을 향한 중복되는 경로의 수를 모두 높이는데 가차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런 문단입니다. 역시 이런 문단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풀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쟁은 그 자체로 중무장한 적과의 장기간의 협상입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마음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푸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라는 거겠죠. 팔란티어, 이 마법의 구슬이 푸틴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또 유럽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팔란티어로서는 뭔가 지금 핵 전쟁의 위협에 대한 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또는 미학적 삶에서 복잡성에 대한 저항은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철학적인 전형적인 문장이죠. 미학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성이라는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잡성에 대한 저항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중들은요, 이 복잡성의 세계를 싫어하죠. 그래서 저항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심플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 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잡성에 대한 저항은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번역에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것을 터부시하는 저항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더 가관입니다. 아도르노, 현대 철학자죠. 아도르노의 말까지 인용을 합니다. 모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아도르노는. 아도르노는 모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모함을 참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함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팔란티어의 주주들도 이 모함을 참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가는 하염없이 폭락을 하고 있지요. 팔란티어와 그리고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는 모함으로 일관하고 있지요.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CEO라는 양반은 어려운 말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주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이 팔란티어의 주가 폭락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실 우리 주주님들을 대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표현들을 조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의 의도는 또 다른 좀 더 심오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CEO로서 팔란티어라는 이제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어버렸죠. 팔란티어의 식구들, 그러니까 직원들도 몇천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큰 기업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주들도 알렉스 카프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겠죠. 하지만 알렉스 카프는 꿋꿋하게 해야 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도르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모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렇죠. 이 복잡성과 이 모함 서로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요, 오늘날의 세계는 이 뭔가 명확함의 세계가 아니죠. 언제나 보면은 모함으로 일관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도 그렇죠. 외교의 세계도 그렇죠. 군사의 세계도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푸틴 보십시오. 모함으로 일관하고 있죠. 핵을 사용할 것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도 핵을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돈바스만 취할 것처럼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많은 이 현상들 또한 모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쉬운 것만 추구하고 또 명확한 것만 추구하고 뭔가 심플한 것만 추구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과연 이 세상의 이 복잡성과 이 모함으로 일관되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대로 해석을 해내서 앞으로의 미래 세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알렉스 카프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개방성, 반대를 이해하는 태도는 진정한 사고와 창의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주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건설하려면 인기가 없고 반대 의견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는데 내재된 위험에 대해 정직하고 개방적인 질문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방적인 질문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에 관한하는 이 개방적인 질문에 솔직한 답변들을 다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담론은 거의 시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할 의사가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담론이라, 이 철학적 담론이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담론이라는 표현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죠. 미국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상 어떤 철학적 담론,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토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라진 그런 세계이기도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알렉스 카프, 이 팔란티어를 20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는 알렉스 카프가 어쩌면 이 팔란티어를 이끌어가는 그 태도,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오늘날 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말 담론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독특한 CEO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의 철학자나 다름없는 CEO가 이끌어가는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든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종종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에 스스로 부과한 제한입니다.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은 보호를 위해 기존 기관에서 피난처를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금 뭔가 약간 언론, 그리고 또 최근에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SNS 등등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또 언론과 관련된 이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살짝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회사 중 일부는 복잡하고 정교한 대체 현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이 주요 기업들, 그것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을 살짝 지금 비판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 관료 엘리트의 독특한 이익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집합적으로 직면한 바로 실제 갈등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실제 갈등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실제 갈등, 리얼리티 월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들, 그것을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한 도피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도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피. 예. 에릭 프롬이 생각이 나죠. 예. 도피라는 표현을 썼던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팔란티어의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충분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요, 현실 세계의 문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이건 지금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의 눈으로 보기에는 메타버스는요, 거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 세계를 외면하려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타와 같은 기업들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이 IT 기업들, 그리고 기술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이 우리의 인류의 생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더욱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의 부재가 아니라 불안정입니다. 우리 회사는 있어야 할 세상이 아니라 있는 세상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문장도 참 중요하죠. 있어야 할 세상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지금 없는 세상인데 만들어가는 그런 허구의 세상이 아니라 있는 세상, 리얼 월드를 위해서 이그지스트 하고 있는, 실존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은 가치와 성장의 측면을 혼합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보기 드문 아말감입니다. 우리는 방위산업 부문의 회복력과 소프트웨어 회사의 성장을 결합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조직에서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을 기계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에서 국방 및 정보기관은 물론 공중보건기관과 함께 세계 유수의 산업 기업의 운영을 강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차별화된 기술 회사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부 자아를 조사하려는 우리의 의지 덕분에 창립 이후 많은 부분을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자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생존에 필수적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현재 고객이 집중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때때로 부담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이 전 세계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적인 성공은 오늘날 시장이 이해하는 제품과 세계의 긴급 상황이 필요하다고 믿는 제품을 모두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동맹국들의 사실상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순간입니다. 미국 내 상업 비즈니스의 성장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4억 달러로 성장하여 3년 연속으로 미국 상업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당사의 미국 상업 비즈니스는 전년 대비 136% 성장하여 5분기 연속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사실상 그 상업 분야, 그러니까 파운드리 소프트웨어 매출이 136% 성장한 것이 사실이죠. 그 민간 고객사가요, 파트너사가 2배나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 파운드리의 채택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 미국 내 상업 비즈니스의 강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강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기존 제품을 제품화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객 확보와 관련하여
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직면했다라는 거겠죠. 당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고객의 수가 작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수는 증가하고 매출액도 팍팍 늘어가는데 주주들의 관심, 주주들의 답답함은 바로 그거죠. 그런데도 왜 아직 실적은 마이너스입니까? 주가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주주들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들도요, 너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가격, 주가, 이 자체에만 너무 주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은 이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 대표님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우리 주주분들께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주식 투자자라면 팔란티어의 주주들이라면 참고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만 그리고 조급함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조언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본인의 계좌의 마이너스 몇 %다.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낙폭과대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팔란티어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요. 저는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하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약세 상황에서 우리 사업의 강점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규모 조직의 필수적이 된 기능적 적응형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한 끊임없는 증가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영업팀을 확장하려는 가장 최근의 노력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고객이 내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 사이에는 긴장이 지속됩니다. 근본적인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본능적인 추구로 인해 고객이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고객 내에 존재하는 일부 IT 조직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부 조달 조직과의 이러한 연합 구축은 예외에서 규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 파트너사와의 그 조직 대 조직의 그 관계가 매끄럽게 융화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것이 팔란티어의 하나의 고민일 것입니다. 파트너사와 얼마나 정말 화학적 결합을 잘 이뤄내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겠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고객 그룹이 처음부터 필요한 특정 구성 요소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분해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는 수백 개의 구성 요소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수천 또는 수만 개의 대기업에서 시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개별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폴로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야심찹니다. 우리는 가능한
가능한 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체 소프트웨어 배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때 내부 도구 세트가 오늘날 상업 및 정부 시장 전반에 걸쳐 전체 부문과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성숙하고 고도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창의적인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설한 문화를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계속해서 비전통적인 인재의 채용과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 및 운영 문화는 오늘날 세계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독특한 것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소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차세대 리더를 찾고 개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엄청난 생산성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거의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는 그것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팔란티어의 수많은 엔지니어, 수많은 인재들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스톡 옵션을 주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것, 저는 중요한 하나의 팔란티어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 주주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만큼 팔란티어가 그 기업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 미션에도 충실해야겠지만 앞으로는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주주들을 의식하는 그런 팔란티어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 대표님을 비롯해서 팔란티어의 수많은 임직원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끊임없는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팔란티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코멘트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